안녕하세요. 에듀윌에서 보험 일반을 강의하고 있는 우정호입니다. 우리 드디어 이제 2025년 계리직 시험이 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설 강의 한번 그리고 해설 강의랑 뭐 시험에 대한 이제 총평 한번 간단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제 시험 보신 분들 어땠어요? 저도 어제 시험장에 들어갔었어요. 그 이제 서울의 광진군과 자양고등학교에 배정이 돼가지고 시험장에 가서 저도 이제 시험을 봤습니다. 근데 이제 시험장에서 시험을 갖다가 보면서 있지 않습니까? 느꼈던 게 우와 대박이다 대박이다. 시험 난이도가 전 이제 한 단계가 아니라 한 두 단계 정도가 갑자기 점핑을 갖다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시험 문제도 그리고 나름대로 또 이렇게 신경 써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난이도로 갖다 막 완전히 이상하게 올린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공무원스럽게 난이도로 갖다 올렸고, 그리고 되게 신경 써서 만든 문제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컷이 아마 이제 떨어질 거예요. 전년도에 비해서 지역마다 편차가 있긴 하겠지만 한 10점에서 10점, 그리고 10점에서 한 플러스 마이너스 5점 정도, 뭐 적게 차이 나도 한 5점 정도는 떨어질 거고, 많이 떨어지는 지역은 10점에서 막 한 15점까지도 떨어지는 지역이 있을 거예요. 전반적으로는 이제 한 대략적으로 제 느낌이에요. 아직까지 데이터가 충분히 안 쌓여서 정확하게 확신할 수 없지만 제 느낌으로 한 75점 전후에서 대부분 지역들이 합격권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제 좀 높은 지역, 경쟁이 심하고 고수들이 많은 지역은 이게 이제 뭐 플러스 한 5점까지도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또 떨어지는 지역은 한 60점대 합격 지역도 몇 군데는 나올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그 80점 이상대 있지 않습니까? 평균 80점 이상대 총점이 이제 320 이상 받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뭐 어디 내놔도 뭐 거의 뭐 정말 특이한 경우가 생기지 않는다면 떨어질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경인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올해 이제 경쟁률이 한 160대 1이죠. 그러면 이제 이런 지역은 상황에 따라서는 80 한 초반 정도까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시험 난이도를 고려했을 때는 뭐 그 경인이라든지 이런 것도 거의 이제 80점 요 정도 선에서 것이 이제 형성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과목이 다 어려웠어요. 우예보 어렵고 커밀도 어렵고 영어도 어렵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어려운 시험에서는 제가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시간 조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이제 원래 좀 쉽고 실수하면 안 되는 시험, 작년 같은 시험 있죠. 이런 시험에서는 문제를 풀 때 이렇게 막 확실하게 이제 정답이다 싶은 이런 게 있어도 전부 다 4개 다 검토를 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시간이 부족한 시험에서는 이거 확실하게 틀린 거야, 확실하게 맞는 거야, 이런 선지가 있으면은 일단은 있죠, 밑에 거 안 보고 그냥 넘어가도 돼요. 그런 식으로라도 시간 조정을 해야지 끝까지 이제 맞출 수 있는, 이런 그 끝까지 시간 맞춰 진행할 수 있는 이런 시험이었다고 봅니다. 시간도 상당히 부족하고, 그리고 이제 응용된 문제도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우예보 있지 않습니까? 우예보. 이게 전부 다 전년도보다 다 어렵게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조금 어렵게 나왔던 게 예금과 우편. 예금과 우편. 예금에서는 좀 지엽적인 내용들, 우리가 예상하기 약간 감당하기 힘든 내용들을 좀 다뤘고요. 우편에서는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거를 꼬아서 약간 응용해야지 정답이 나오는 있죠. 이런 약간 변태적인 문제들이, 유형들이 조금 출제가 됐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수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제가 평소에 약간 이제 우예보 좀 잘하구나 했던, 눈여겨봤던 학생들이 몇 명 있는데, 그런 학생들은 제가 물어보니까 그런 학생들이 이제 커미를 빼고 우예보 같은 경우는 제 과목 거의 평균이 한 90 정도 이렇게 나온 학생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렵긴 어려웠지만 충분히 일정 수준까지 우예보로 공부한 학생들 있죠. 이런 학생들은 평균 90점까지 나올 수 있는 시험이었어요. 실력으로. 오히려 이런 시험이 변별력이 있고 있죠. 그리고 이런 시험이 오히려 또 합격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그 소식 들으셨어요? 그 교육행정직 있지 않습니까? 국가직 합격컷이 얼마 나온지 아세요? 97점이 나왔습니다. 거기서 평균 96점 받은 학생들이 막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변별력 없는 시험보다는 오히려 있죠. 이런 식의 우리가 봤던 그 어제 봤던 시험 있지 않습니까? 그 시험이 오히려 나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 문제가 분명히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우리가 못 푸는 문제도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공부하고 충분히 숙련도를 쌓았다면, 우예보 같은 경우는, 커밀은 제가 함부로 아직까지 얘기를 갖다 못할 것 같아요. 커밀은. 근데 이제 우예보 같은 경우는 이제 일정 수준까지 공부를 하고 숙련도가 높은 학생들이 있죠. 이런 학생들은
평균 90점까지 받는 학생들이 제 주변에도 꽤 있어요. 꽤. 뭐 열 손가락으로 지금 다 능하기는 못했지만 제가 이제 좀 우예보를 꽤 잘 진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돼서 질문한 학생들은 대부분 90 혹은 90 이상이거나 혹은 90이 안 돼도 80점대 후반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학생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우예보 중에서 셋 다 어려웠는데 이 중에서도 난이도가 있는데 요거 두 개가 좀 어려운 편이었어요. 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예금이 제일 어렵지 않았나 싶고 그다음에 이제 우편, 보험이 세 과목 중에서는 제일 좀 무난하게 나왔어요. 그 제가 느끼기 무난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수업 때 대부분 그 이제 정리해드리고 중요하다고 했던 내용들 중심으로 대부분 나왔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특강 때 정리해드린 주제별 특강 내용들도 거의 원형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출제됐어요. 그게 원래 되게 고난도 문제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들도 되게 좀 우리가 이제 특강 때 내용들만 여러분이 이제 제대로 이제 암기를 하고 가셨다면 시험장에서 바로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이제 많이 출제가 됐어요. 물론 이제 약간 어려운 2분의 1짜리 문제 이런 것도 이제 한 2문제 정도 출제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이 세 과목 중에서는 보험이 가장 좀 쉽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도랑 비교했을 때는 보험도 한 단계에서 한 2단계, 1.5단계 이 정도는 이제 어려워졌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보험이 이제 어려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있죠. 우리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것처럼 공부를 하면 충분히 이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이번 시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통해 가지고 한 문제 한 문제 우리가 이제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예금 계약의 법적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이거는 이제 뭐 거의 고져주는 문제죠. 근데 이제 요거는 지금 보시면 1번이 보시면 보험 계약에서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 의무는 우연한 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불효식 계약이다. 보험 계약에 여러 가지 법적 성질이 있어요. 그 중에 뭐 불효식 계약, 그 다음에 또 뭐야 낙성 계약,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약관과 관련된 부합 계약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보험 계약의 여러 성질을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는 세부적인 내용을 튼 게 아니라 그냥 타이틀과 내용을 크로스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거의 거저주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번에 보시면 이제 뭐 우연한 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계약 이거는 보험 계약의 사행 계약서 얘기하는 거예요. 불효식 계약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불효식 계약은 특정한 형식을 갖다가 취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얘기니까.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지금 보시면은 뭐 보험계약자는 보험료 납부 의무로 가지고 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을 조건으로 보험금 지급 의무를 가지는 계약이다. 이거는 맞아요. 근데 낙성 계약이랑은 전혀 관련이 없는 거죠. 이거는 이제 둘 다 의무를 가지는 뭐 쌍무 계약 이런 거랑 이제 관련된 개념이고요. 그리고 이제 보험자가 미리 관련된 정형화된 약관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는 부합 계약. 뭐 부합 계약에 대해서 지금 순조롭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험 계약자는 약관을 승인하거나 거절하는 형식을 취한다. 그 부합 계약과 관련된 되게 좀 상식적인 있지 않습니까? 뭐 규장쌤 말씀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정답이에요. 틀린 게 없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모든 계약은 신의 성실의 원칙이 요구되며 쭉쭉쭉 나오고 그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행 계약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행 계약은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한 사고에 의해서 발생하는 있죠. 약간 도박 같은 계약.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 선의 계약해 가지고 또 다른 법적 성질이 하나 더 있죠. 요거는 이제 뭐 딱히 이제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거의 기본적으로 여러분한테 기본 점수 받아라 하면서 주는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2번 상법상의 보험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제가 쌍법하고 강조를 했죠. 쌍법에서는 보험의 종류를 2개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근데 3개가 들어갔으니까 이건 무조건 틀린 거예요. 제3보험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에 생명보험은 있죠. 보험사고로 인하여 쭉쭉쭉 생명이나 재산상의 손실. 생명보험은 재산이랑 관련이 없죠. 요거는 손해보험이랑 관련된 개념이죠.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질병보험은 있죠. 피보험자가 질병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자가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한다. 질병보험의 기본 개념이에요. 제가 시험 직전에 시험에 나올 만한 거 약간 몇 가지 찍어드린 것 중에 하나가 그 질병보험과 관련된 개별적인 내용들, 질상감과 관련된 이런 개념적인 내용들, 요런 개별적인 내용들 좀 확인하고 가라고 했거든요. 근데 솔직히 그거 확인하고 안 갔어도 너무 쉽죠. 그러니까 뭐 틀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질병이 났을 때 이 만약에 오답이 나온다면 생명보험이 나오거나 상이 나오거나 간이 나와서 이제 오답이 구성됐겠죠. 요게 이제 맞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보증보험은 있죠. 피보험자가 보증기간 중에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갖다 지는 경우 보험자가 이로 인한 손해를 갖다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이제 보험의 종류 중에 있지 않습니까? 보증보험이 아니라 이게 그 뭐였지? 책임보험과 관련된 거예요. 대신 책임져 주는 거. 보증보험 같은 경우는 그 채무이행이라든지 의무이행을 갖다 이제 보증해주는 이런 보험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것도 이제 거의 거저주는 문제. 근데 이런 거저주는 문제들이 좀 쉬운 시험에서는 많이 나오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우편이나 예금에서는 거의 없었거든요. 뭔가 한 단계씩 꼬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보험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좀 나온 거야. 물론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험이 우예보 중에서는 제일 약간 무난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보험은 만점 받은 학생들도 제가 좀 봤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다음에 보험 소비자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예금보험공사에서 있죠.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개인이 가입한 보험계약, 보증보험계약, 재보험계약 등을 보호한다. 자, 보험소비자 보호에서 그 예금자 보호라는 게 있어요. 예금보험공사에서 하는 거. 그런데 거기서 지금 보험계약은 보장을 해주지만 보증보험이라든지 재보험 등은 보장해주지 않는다 해가지고 요거는 여러분들 예금 공부하신 분도 요거 이제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금에서도 받고 보험에서도 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거 틀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거저주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또 틀린 거 찾는 문제죠. 1번에서 너무 확실하게 틀렸어요. 그래 실전에서는 솔직히 이런 바쁜 시험, 시간이 부족한 시험에서는 2, 3, 4번을 안 보고 가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2번에 보시면 그냥 교장쌤 말씀 같은 거 있고요. 근데 포인트를 뚜렷하게 좀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과기부장관인 건 뚜렷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3번 보험금 대리 청구인 지정제도 있죠. 요거는 요 세 명이 일치해야 된다는 거. 요거 이제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였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보시면은 보험 수익자가 모든 동일한 계약에서 보험계약자 스스로 이제 보험금 청구가 이제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서 만든 제도이다. 취지도 정상적으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금소법에서 있지 않습니까? 금소법에서 이제 그 금융 상품 판매업자 등은 있지 않습니까? 소비자에게 보장성 상품 계약을 갖다가 권유하는 경우에 뭘 해야 된다? 설명해야 된다. 그리고 권유하는 경우에는 그 적합성의 원칙 뭐 이런 것도 지켜야 되고 그다음에 뭐 설명 의무도 부여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뭐 특히 이제 어려운 포인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3번까지도 이제 거저주는 문제. 그다음에 4번도 이게 보면은 전부 다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제가 그 각 파트별로 좀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을 시험 직전에 찍어드렸어요. 찍어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5장에 대해서 보험 그 계약편, 임보험편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 파트는 그냥 전반적으로 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 중요하니까 전체적으로 골고루 보고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막 전체적으로 골고루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파트가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이 파트 보험계약편이 있지 않습니까? 우체국 보험에서 가장 근간을 이루는 야 너네 적어도 이 파트는 완벽하게 알아야 되는 파트 아니니 하는 그런 느낌의 파트이기 때문에 이 파트는 뭐 특정 부분을 찍고 이렇게 하기가 좀 그래요. 그냥 전부 다 골고루 다 꾸준히 항상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놔야 되는 이런 파트예요. 그러니까 그 제가 뭐 3장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뭐 이제 이거는 좀 문제 나오기 어려운데 그 뭐예요? 그러니까 그나마 나온다면 뭐 보험 범죄 같은 거 이런 거 나올 거다. 범죄라도 이제 좀 보고 가라. 이 정도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5장 같은 경우는 전혀 다르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보험의 완전히 기본이고 이 파트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이제 다 이렇게 보고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보시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보험자가 보험 약관의 교부 명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 계약자는 보험 계약이 성립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거는 그 3대 의무 중 하나인 약간의 교부 의무를 갖다 위반했을 때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3대 의무를 전부 취소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3대 의무 중에서 하나에 대해서 뭐 약간 교부와 관련해서는 이거를 갖다가 이제 3개월 이내에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본문에 또 따로 별도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 신경 써서 암기를 해줘야 되죠. 3개월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보험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자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 이내에 계약을 승낙 또는 거절해야 된다. 이 뭐 거의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너무 자연스러운 이런 문구예요. 애올 필요 없이 이 30일까지 승낙 거절해야 돼요. 그리고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된다? 승낙 의제 되지 않습니까? 승낙 의제.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그게 뭐 셀 데가 없어. 셀 데가. 그래가지고 이제 확신이 있으면 2번까지 보고 넘어가도 되고 그리고 이제 영 불안하면 이제 3, 4번 보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보험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의 통지를 받은 후에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해진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불해야 된다. 이게 우체국 보험에서 보험금 지급과 일반 이론에서 보험금 지급이 내용이 좀 다르게 돼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 구별해서 정리를 하라고 했어요. 일반 이론에서는 이게 이제 10일로 돼 있어요. 10일로 돼 있어요. 우체국 같은 경우는 3일, 10일, 30일, 30일 초과했을 때 구별해서 다루고 있는데 일반 이론에서는 그냥 10일 해가지고 단순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험계약자가 보험가입증서 영수증이라고 했죠. 요거를 갖다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나 청약일로부터 90일이 초과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 이 청약 철회와 관련된 날짜들 여러분들이 조금 암기를 해줘야 된다고 했어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냐면 이 영수증 받은 날로부터 15일이에요. 근데 이 기본에서 틀리게 내버렸어. 그래서 이건 절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틀려줘요. 그러니까 청약일로부터 90일.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 제일 기본이에요. 근데 이거 여기에 대한 이제 예외 있지 않습니까? 예외가 지금 몇 개가 나오는데 제가 이제 전진 청년 30세일 때 얘가 이제 기구한 삶을 살았다 해가지고 4가지 예외를 갖다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그 뭐야 그러니까 전문 뭐 금융인들 이런 애들이 맺는 계약 그리고 진단 계약 그리고 이제 그 그 청약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 그리고 보험 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있지 않습니까? 요런 기간들이 예외가 된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보면 청년이면 30세죠. 그런데 90자가 나왔으니까 요거랑 이렇게 크로스해서 오답을 만든 거예요. 아주 친절하게 여기서 한번 틀려주고 여기서 한번 더 틀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갖다 이제 맞다고 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정답은 이제 2번. 자, 그다음에 이제 5번 들어가겠습니다. 5번이 약간 응용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 내용을 충분히 반복한 학생들은 이런 문제에서 당황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것도 제가 딱 집어드렸어요. 시험 직전에. 그러니까 이거 그 뭐지 그러니까 이장에선가 제가 집어드렸어요. 이거 이번에는 보험료와 관련된 그 영업보험료라든지 이 보험료와 관련된 부분들이 시험에 나올 것 같다면서 시험 직전에 이제 제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찍어드리고 제가 이제 표시도 해놨어요. 표시한 자료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보험료 문제 그대로 나왔지 않습니까? 이 보험료가 일단은 완전한 게 영업보험료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게 크게 2개로 나온다. 순두부에서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 그 다음에 이제 순이 이게 위와 아래, 위와 위험보험료, 저축보험료. 그 다음에 이제 부가보험료 있지 않습니까? 요게 이제 체결과 관련된 그리고 관리와 관련된 보험료. 그리고 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관리가 이제 관리 반대가 유기죠.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관리가 또 이제 유지와 관련된 거 그리고 이제 기타와 관련된 거 이런 식으로 이제 보험료가 쭉 나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보니까 지금 영업보험료 총보험료가 이게 10,000원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위험보험료가 7,000원이야. 그리고 순보험료가 이게 8,000원이야. 8,000원. 8,000원. 그러면 저축보험료는 얼마겠어요? 이거 1,000원이겠죠. 요 2개 합한 게 요거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게 전체 10,000원이니까 부가보험료는 얼마겠어요? 2,000원이겠죠. 그러니까 단순한 이제 더하기 빼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 위험보험료 얘는 있죠. 사망보험금, 장애보험금 등의 지급 재원이 된다. 내용은 맞아요. 그러니까 정의는 맞아요. 그 다음에 보험료는 예정사업 비율을 기초로 계산된다. 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얘가 예정 사업 비율을 기초로 계산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뭐 교과서에서 지금 사라졌어요. 옛날에서는 이제 예정 사망률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게 산정이 된다는 표현이 있었는데 이번 교과서에는 사라졌어요. 어쨌든 얘 내용을 여기 끼웠으니까 이거는 틀리는 거죠. X. 그다음에 순보험료 있지 않습니까? 보상금 수당, 보험 증서 발행 등에 사용된다. 아 이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요거와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체결. 부가보험료 중에 이제 그 신계약을 갖다 체결과 관련된 보험료로 갖다 얘기하는 거고요. 역시 틀리고요. 그다음에 3번 부가보험료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갖다 체결하고 유지 관리하기 위한 경비로 사용되는 보험료 정확하고요. 그다음에 금액은 얼마이다. 요게 8,000원이니까 얘는 2,000원 틀린 게 없습니다. 3번. 그다음에 저축보험료 얘예요. 얘는 만기보험금 그리고 중도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재원 맞죠? 그다음에 금액을 보니까 지금 3,000원인데 얘가 3,000원, 얘가 7,000원이면 순보험료가 10,000원이 돼버리죠. 8,000원 안 되잖아요.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계산이 틀린 거죠. 여러분이 얼마나 산수를 잘하나 그리고 이 내용을 얼마나 확실하게 알고 있나.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중요한 걸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려면 반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계리직 시험이 수준이 꽤 높아졌어요. 꽤 높아져가지고 옛날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계리직 시험이 그냥 단순 암기만 해서 풀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단순 암기만 해서 풀리는 게 아니라 표현이 달라지고 이렇게 약간은 변형된 있지 않습니까? 적용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예전 계리직 시험이 완전히 단순한 암기 과목이었다면 이제 계리직 시험은 약간의 뭐라고 할까 뭐라고 해야 되지? 응용할 수 있는 있지 않습니까? 응용 과목으로 성격이 좀 가미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응용된 과목 들어갔다가 문제들을 우리가 풀기 위해서는 중요한 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구질한 거 이런 것 들어갔다 달달달 애우는 게 아니라 제가 법령 공부하라고 했어요? 안 하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법령도 공부하는 학생이 있어요. 근데 올해는 법령 문제가 딱 하나 나왔는데 그게 그냥 상식적으로 교과서 내용만 확실히 이해한 학생들이라도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왔어요. 가지고 구질한 거 뭐 법령이라든지 법령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달달달 애우기보다는 알아야 될 내용들을 확실히 반복해가지고 확실히 아는 학생들이 이번에 고득점들이 나왔어요. 그 위에 보 90점 그리고 90점 넘는 학생들도 좀 있어요. 제 주변에. 그러니까 그리고 어떤 학생은 4개월 만에 또 이거를 갖다 이제 뭐 오늘 톡에서 저도 처음 봤어요. 저는 이번 시험이 상당히 수준이 있었기 때문에 전년도처럼 단기 고득점자들은 많이 등장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뭐 한 4개월 정도 공부해가지고 80점 이상 학생도 있고요. 그리고 70점대 후반의 단기생들은 꽤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이 정말 뛰어나긴 한 거지만 실제로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커밀에다가 시간을 얼마나 투자했냐 물어보니까 4개월 동안 하루에 14시간씩 공부했대요. 인간이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하루에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려고 해도 10시간 정도가 한계더라고요. 여러분도 저랑 비슷하거나 아니면 저보다 이렇게 좀 체력이 안 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하루 8시간, 10시간, 뭐 8시간만 해도 꾸준히 하시면 상당한 겁니다. 근데 그분은 진짜 대단한 게 14시간을 하셨는데 그중에서 커미를 갖다가 하루에 4시간씩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 크게 나쁘지 않은 배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커미를 너무 빠지지 말라는 학생들은 커밀이 그러니까 지금 14시간에 4분의 1 하면 대충 뭐 한 4분의 1 하면 몇 시간 정도죠? 4, 16? 그러니까 한 4분의 1 정도 있죠. 4분의 1 정도라든지 뭐 이 정도는 커밀에 투자를 해줘도 돼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실제로 그 시간 조정 못하는 학생들은 거의 뭐 그러니까 3분의 1이라든지 한 절반 정도로 갖다 커밀에 투자해버리는 이런 학생들은 우예보라든지 영어에 충분한 시간을 갖다 투자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학생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 학생은 진짜 대단한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 그렇게 못해요. 예전에 저랑 같이 공부하던 후배 친구 중에 한 14시간, 15시간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건 타고난 사람만 알 수 있어요. 타고난 사람만. 저희처럼 평범한 사람들은 그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흉내 내지 마세요. 그냥 이제 자기 딱 체력에 맞는 시간을 찾아내고 자기 체력에 맞는 시간이란 말은 자기가 꾸준히 할 수 있는 꾸준히 지속 가능한 그 공부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한 11시, 12시간은 늘려봤더니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한 2, 3일까지는 가능한데 넘어가면은 체력이 방전이 돼서 며칠 동안 이제 터지더라. 이런 경우는 12시간까지 늘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간을 차근차근 늘려가지고 자기가 이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최대 그 맥시멈 시간을 갖다 찾아내고 그 생활 패턴을 갖다가 꾸준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한번 바뀌면 다시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그게 이제 수험생으로서 제일 이제 현명한 이제 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다음은 이제 6번 들어가죠. 언더라이팅입니다. 언더라이팅도 제가 시험 치기 직전에 얘기를 했죠. 전년도에 언더라이팅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5단계 순서를 잡는 되게 간단한 문제가 출제됐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전년도에 출제가 되긴 했지만 이게 되게 간단한 기본적인 내용만 기본적인 순서만 출제가 됐기 때문에 올해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된다면 각 1, 2, 3, 4, 5단계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들이 아마 문제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 중에서는 제가 이제 뭐 좀 다른 뭐였죠? 그러니까 무심사라든지 이런 것 좀 챙겨보라고 했는데 그게 나오진 않았지만 일단은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고객의 고지 여기서는 이제 1단계를 갖다 중심으로 해서 문제를 갖다 구성했어요. 이제 뭐 고객의 이제 고지 의무 사항 위반 수준에 따라서 해당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단계는 있지 않습니까? 언더라이팅 중에 모집자가 그 언더라이팅 하는 거거든요. 아직 계약이 체결이 안 됐어요. 얘들이 검토하고 나서 언더라이트들이 검토하고 나서 계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근데 계약이 체결도 안 됐는데 해당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X. 그다음에 계약 조건의 결정에 필수적인 기본 정보를 고객에게 정확히 고지 안내해야 된다. 모집자가 이 뭐예요? 그러니까 고객한테 해야 되는 이 1단계에서 해야 되는 것 중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지하고 안내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보험 계약자가 보험금 지급을 갖다가 신청한 경우, 자 보험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 고지 내용 중에 의심 사항을 갖다가 대해서 실시한다. 요거는 이제 5단계. 사건이 일어나고 나니 사후적 언더라이팅 얘기하는 거죠. 이것도 틀렸고, 그다음에 병원 진단과 관련되는 거는 요 2단계 객관적인 이제 병원 진단과 관련된 2단계죠. 그러니까 이건 5단계, 2단계, 이거는 아예 얼토당토 안 하고 2번밖에 정답이 될 수 있는 게 없죠. 자, 그다음에 이제 7번 보험 계약의 부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7번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이제 보험 계약의 전반적인 내용들 제가 살펴보라고 했는데 그 내용 중에 보면 부활이 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부활의 청구는 보험기간의 만기일까지 가능하나 보험기간의 만기일이 비영업일인 경우 그 전 영업일까지만 청구가 가능하다. 부활은 보험계약자한테 되게 좀 중요하고 보험계약자의 어떤 권리와 관련된 되게 핵심적인 이제 그 행위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원래 만기일까지 가능한 데 있지 않습니까? 만기일이 만약에 영업일, 비영업일 해가지고 보험사가 노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노는 날이면 그 전 영업일까지만 청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그 누구예요? 그러니까 보험 계약자 측면에서 큰 손해를 갖다 보게 되고요. 이런 경우는 비영업일인 경우는 있죠. 그 다음 영업일 있죠. 그 다음 영업일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너무 이제 보험 계약자를 갖다 호구로 보는 이런 행위죠. 그러니까 이런 양아치 짓을 보험사가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보험료 납입 연체로 인해서 계약 해지 후 이미 해약 환급금을 갖다 수령했으면 땡! 부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부활과 관련된 지식이고요. 그 다음에 3번 최초 가입 시 직종이 다른 경우 위험 등급 가입 한도 초과 상품 가입 거절 등 직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부활할 때도 있죠. 최초랑 비슷하게 해가지고 고지 의무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이랑 상황이 이게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 때문에 뭐 부활을 갖다 이제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상식적인 내용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 공동으로 친권을 갖다 행사하는 게 원칙이죠. 그리고 이 원칙적으로 행사할 때 부모 각자가 이제 서명 또는 날인을 갖다 하는 거, 이게 가장 원칙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보험계약자 자체가 있죠. 보험계약자 자체가 친권자가 엄마 아빠가 우리 보험을 갖다 이제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자 나머지 친권자 1인의 자필 서명을 갖다가 받아야 된다. 맞죠? 그러니까 원래 부모 2명의 서명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한 명이 그냥 계약자인 거야. 그래 이 경우는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한 명만 확인을 받으면 될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갖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1번 빼고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이것도 제가 얘기했던 거.
제가 좀 감이 좀 좋은, 확실히 좀 좋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강사들이 F3 문제 보고 욕했어요. 출제자들 미쳤다고. 근데 제가 수업 시간에 이거 원래는 좀 나오기가 좀 그렇긴 한데 나올지도 모른다고 F3이 빠져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하라고 이렇게 수업 시간에 탁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바로 그 다른 강사들이 다 욕하는 문제로서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요것도 있지 않습니까? 시험 직전에 제가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 이게 또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보험보다도 제가 이제 다른 과목 우편에서 찍은 게 거의 뭐 절반 이상이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확실히 좀 감이 좀 좋긴 좋은가 봐요. 그러니까 강사를 그만두면 나중에 이제 제가 무슨 이게 무슨 실령집 무슨 도령 무슨 도령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선녀 하나 구해가지고 무슨 도령 이런 가게를 갖다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부터 이제 수험생 때부터 좀 그런 게 좀 있었어요. 학생들 아니 그 같이 공부하던 사람끼리 예전에 이제 뭐 이번 시험에 그 시험 직전에 한 번씩 이런 걸 찍으면 그 찍은 게 좀 그 자주 출제가 되는 편이었어요. 약간 눈치가 좋은 건지 감이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 로또 사고 이럴 때는 안 되는데 시험 칠 때는 이게 대부분 됐던 것 같아요. 올해도 꽤 많이 적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적중된 거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계약에 계약을 갖다가 이제 계약이 소멸되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그 중에서도 딱 이거를 갖다 찍었어요. 그러니까 기존 계약의 부당한 소멸 행위 있지 않습니까? 1개월짜리, 6개월짜리 이 비교해서 잘 정리해 가라고 있지 않습니까? 요 내용을 갖다가 지금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6개월짜리가 지금 나왔어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도 원래 강조를 했던 거고요. 이 파트가 문제 나오기 좋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6개월짜리는 6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있죠. 그 경우 6개월이 적용된다고 했어요. 원래는 1개월이 디폴트고 그리고 이제 그 6가지 주요 사항이 보시면 이걸 달달달 외울 필요 없이 제가 두 문자도 안 따라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접근해야 되나? 6가지를 구별할 수는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딱 보면 이제 가장 기본적인 보험의 가장 핵심적인 기본적인 내용들 예정 이자율, 공시율 그리고 보험 가입 금액, 주요 보장 내역 이런 것들 나오고 그다음에 약간 이거는 기본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좀 특이한 내용들 몇 개 이런 것만 좀 암기하라고 했어요. 우정관세 면책 사유 및 면책 사항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은 없었던 거죠. 가지고 그 수업 때 이제 제 이야기를 갖다 열심히 듣고 거기 방향을 바꿔가지고 맞춰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셨던 학생들 이런 문제 절대 안 틀리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시험 직전에도 찍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9번 들어가겠습니다. 보험료 자동대출 납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깨동무 3종 그리고 평생 오케이보험은 신청할 수 없다. 보험료 자동 납입에서 뭐 요런 2개의 보험은 뭐 신청할 수 없다. 요런 예외사항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난이도가 조금 있는 지식이에요. 수업 때 얘기는 했어요. 요런 것들 눈여겨보라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요게 주인공이 아니라 우리는 틀린 거 찾는 거죠. 확실히 틀린 거 하나만 찾으면 되는데 확실히 틀린 게 너무 쉽고 기본적인 내용이 4번에 딱 나와 있어요. 최초 보험료 자동대출 납입일로부터 1년마다 자동 연장이 된다?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문제집 같은 데도 다 나와 있어요. 보험실록에도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문제 8번 같은 경우도 보험실록에 나와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7번도 보험실록에 비슷한 문제를 나와 있어요. 보험실록 열심히 커버하신 학생들은 이번 보험일반 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한 90점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약간 응용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는 학생들은 뭐 95점, 100점까지도 나올 수 있고요. 아주 여기서부터 틀려버렸지 않습니까? 이 기본적으로 이제 재신청을 해야 돼요. 재신청. 1년마다 이제 재신청을 해야 돼요. 딱 이제 오답 포인트를 갖다 자동 연장이라고 아마 잡은 문제가 제가 모의고사인가 그 보험실록에 이제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10번 문제가 이번 시험에서 이제 제일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였는데 요건 좀 응용하는 문제죠. 응용하는 문제. 가지고 이제 그 할인율도 제가 예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할인율, 보험금과 그다음에 이제 보험료와 관련해서는 자 할인금과 보험료 납부 방식 같은 거 이런 거 좀 눈여겨 보고 가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할인율과 관련된 문제가 지금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김우정 씨, 김우정 씨 이름이 좀 비슷하죠. 자녀가 둘이 있대요. 아버지가 자 본인이 보험 계약자로 아들이 아니라 딸을 피보험자로 해서 암케어 보험에 가입을 했어요.
암케어 보험도 나온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현금으로 보험료를 갖다 납부하였으나 그 다음 달부터는 자동이체로 신청하였다. 자동이체도 할인이 있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그 2024년 9월에 다자녀 가구 할인을 갖다 또 신청을 했어요. 요거랑 요거 병행해서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딸이 B형 간염 항체 그리고 고혈압 당뇨병이 없다는 건강진단서류를 갖다가 제출을 했어요. 그러면 요거와 관련된 또 할인도 가능하겠죠. B형 간염이 3% 그리고 고당이 없으면 5%죠. 근데 이제 고당이 없으면 이거는 이제 실버 할인의 경우만 적용되는 거죠. 얘를 실버라고 하기는 어렵겠죠. 17세. 그래가지고 이 3%가 적용됩니다. 저도 이거 풀 때 저 고당이 없다 해가지고 그냥 5%를 적용했었어요. 저도 실수를 했죠. 제가 약간 좀 이렇게 정말 이제 시험 모드로 집중하지 않을 때는 실수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또 똑똑한 학생들이 이런 거 실수 안 하고 맞췄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요 3% 적용되고 B형 3%. 그 다음에 요 그러니까 다자녀인데 둘이 있죠. 그러면 0.5% 적용돼요.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요 그 자동이체 있지 않습니까? 우체국에서 자동이체하면 0.3%입니다. 그러니까 요 세 개를 합하면 3.8%. 근데 요거는 이제 알고 있어도 저처럼 실수해서 틀린 학생도 꽤 있을 거고 있죠. 약간 이렇게 당황해가지고 이렇게 틀린 학생들이 약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 요 문제까지 맞춰주면 거의 100점까지도 갈 수 있는 이런 문제였습니다. 자, 우체국 보험에서 고지 의무 위반 시 해지 불가 사용. 이것도 제가 이제 암기법 만들어가지고 예쁘게 만들어줬죠. 그러니까 기간과 관련된 게 있지 않습니까? 안일 개 3년, 안일 개 3년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안날로부터 1개월, 계약을 맺은 날로부터 3년, 그리고 요 사이에 1, 2 사이에 보보 2년 해가지고 1, 2, 3회 있지 않습니까? 고지의무 위반 시 해지 불가 사유 세 가지를 갖다 꼭 기본적으로 암기를 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년,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는 3년이죠. 보보 2년이랑 지금 크로스해가지고 오답을 만든 거예요. 틀린 거 찾는 거니까 1번이 그냥 정답이에요. 밑에 거 볼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확실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한 패턴의 오답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은 그냥 밑에 것까지 안 보셔도 돼요. 시간이 부족하면 그러니까. 근데 우린 연습하고 있으니까 최신간서가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날로부터 1개월, 안일. 가지고 제가 이제 계리직 시험을 안일하게 보면 3년으로 공부해야 된다 이랬죠. 그러니까 가지고 이제 안일 개 3년 보보 2년을 갖다 1, 2번 적용하면은 정답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보험 모집자가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갖다가 주지 않았을 때,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그 고지 의무 위반 시 해지 불가 한 경우죠. 이런 경우는 보험사 측에서 이제 뭔가 좀 문제가 있으니까 최신간서가 계약 당시에 고지 의무 위반 사실을 갖다 가실로 인하여 알지 못했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체국이 잘못한 거죠. 그래 이런 경우는 이제 고지 의무를 위반해도 해지를 갖다가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 보겠습니다. 12번 제가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특약 같은 경우는 있지 않습니까? 중요도가 떨어진다고 했어요. 제가 시험 직전에 특강을 할 때 있죠. 두 가지 주제를 나눴어요. 주제별 특강이랑 그 다음에 특약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드렸는데 제가 그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제별 특강은 여러분 보고 하셔야 된다고. 이거는 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그런데 특약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일정 수준이 안 된 학생들은 이제 그냥 주제별 특강까지 보고 특약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제키셔도 괜찮다. 왜 그러냐면 요건 나올 확률이 낮고 그리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선지를 몰라도 문제를 풀 수 있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설명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번 시험에도 특약이 주인공으로 나온 거는 거의 없었어요. 근데 주제별 특강은 주인공으로 거의 제가 정리해드린 자료 그거를 갖다 몇 개만 암기를 하셨으면 거의 바로 막 5초, 10초, 2, 3초 만에 맞출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이 있죠. 이런 문제가 몇 개나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특약을 얘기할 때 요 의무가입 특약 있죠. 요거는 아니다. 요거는 일반 특약이랑은 다르다. 이거는 주계약 내용만큼 중요하다. 그러니까 의무가입 특약은 꼭 정리하고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가지고 이 계약과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딸려 있는 의무가입 특약을 짝을 지어놨는데 이건 진짜 너무 기초적인 거예요. 이거는
우리 수업 시간에 이제 거의 뭐 이건 틀리면 학생들 이상한 거예요. 조금만 기본이 돼 있으면 뭐 이거는 맞추는 게 당연한 거죠. 암케어 나온다고 했죠. 여기서 이제 소액 진단암 특약 있죠. 연결돼 있고요. 의무가입 특약. 그다음에 든든한 자녀 지킴이는 특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의무가입 특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2번 정답이에요. 2번. 그다음에 우체국 간병비 보험은 입원 간병인 미사용 특약이 있지 않습니까? 요거 특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급여 실손 의료비는 비급여 실손 의료비 특약이 또 그 의무가입 특약이지 않습니까? 이건 진짜 거저주는 문제. 기본적인 체계만 갖춰져 있으면 그냥 거저주는 문제예요. 이번에 보험이 어렵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런 문제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11번도 별로 안 어려웠지. 10번 좀 어려웠어. 그 다음에 뭐 9번도 어떻게 보면 거저, 8번도 제 수업 들은 학생들, 제 수업만 따라오는 학생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 거저 먹는 거고 있죠. 7번도 솔직히 별로 안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리고 뒤에서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13번 있죠. 13번. 자, 이거 원래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제가 특강 때 이거 그대로 이거 딱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예상 문제까지 해가지고 이거를 갖다 정리를 해드렸기 때문에 뭐 이거는 그 특강을 갖다 들은 학생들이라면 틀릴 이유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암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세 개 있지 않습니까? 요 세 개가 그 이제 50% 해약환급금 50% 지급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14번에 있죠. 피보험자가 18세인 경우 요게 조금 문제가 어려운데 이것도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주계약 내용에서 있죠. 이 상품들의 뭐예요? 그러니까 가입 가능 나이, 가입 나이를 갖다가 암기하는 거 요거는 기본적인 지식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거를 갖다 여러분들이 이제 암기해서 적용하면 풀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치아 보험이 있죠. 요게 이제 15세에서 65세예요. 65세. 간편 들어가는 애들은 막 30세부터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얘들. 그래가지고 왜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이제 온라인도 좀 느리고. 그래가지고 요 그 치아 보험이 이제 15세에서 65세. 요 기본적인 지식 중에 하나죠. 요 지식을 알고 있었으면 여러분 뭐 그냥 순조롭게 맞추는 거고. 난이도가 조금 있었지만 정상적으로 이제 보험 상품에 대한 기본 지식을 정리한 학생들은 안 틀려요. 그 다음에 이제 건강관리 자금. 이거는 제가 예쁘게 암기팁까지 알려드렸어요. 엄청 유치한 암기팁. 지금 그 얘기하면서 제가 엄청 쑥스러워가지고 이제 얘기 안 하려다가 학생들이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 그러니까 아직 미완성의 암기팁을 갖다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건도 치내 치여 기억나십니까? 건도 치내 치여. 이 6개 상품이 건강관리 자금을 갖다 지급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상품들의 이제 그 두 문자가 이제 건도 치내 치여인데 이걸 갖다 제가 의미를 부과해가지고 이 운동 이렇게 막 열심히 하시는 분들 중에 그 이제 주사 맞아서 근육 키우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로이드라고 불러요. 약물로 해서 근육을 갖다 억지로 키우는 사람들이요. 그 부작용도 되게 심각하고 그 부작용 때문에 막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가지고 이제 그 로이더 친구 해가지고 이제 그 건도 좀 이상하긴 하지만 건도라고 이제 주어를 잡아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막 이래가지고 이렇게 어깨 으쓱으쓱하면서 지나가다가 옆에 사람이랑 툭 부딪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딪히고 나서 그 옆에 사람을 탁 이제 째려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부딪혔으면서 이제 우리한테 협박을 하는 거예요. 치내 치어 치내 치어 뭐 이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건도, 치내, 치어 해가지고 있죠. 요 6개가 건강관리 자금입니다. 건이 여기 들어가 있고 있죠. 그 다음에 도가 어디가 있어? 도. 그 다음에 치 2개 다 들어가요. 치아랑 치매랑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 간은 없죠. 그러니까 간은 없죠. 그래가지고 이제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엄청 이거 좀 얘기할 때 비완성의 그 새로 이번에 정리한 거거든요. 작년에는 제가 13번이라든지 15번 있지 않습니까? 이런 주제를 따로 정리는 안 해드렸어요. 그 특강 같은 데 정리를 안 해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학생들이 이제 스스로 정리한 학생들만 이제 풀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올해는 제가 딱 정리를 해드렸는데 그게 또 바로 딱 시험에 나왔어요. 제가 이제 약간 운도 좋고 약간 이제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보험 수업이라든지 수준이 한 그 정도까지는 시험 문제가 안 나올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제 올해는 작년에 학생들이 시험을 되게 잘 봤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야 지금 수준은
지금 이제 학생들 수준이라면 기존의 문제 수준으로는 커버가 안 되겠는데 변별력을 뽑아내기 어렵겠는데 더 어렵게 낼 것 같은데 그러면 더 어렵게 내면은 이런 주제별 문제들이 좀 출제가 될 것 같아 이런 느낌으로 이런 내용들을 갖다 이제 정리를 특강에서 해드린 겁니다. 근데 그게 적중을 했죠. 그러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16번 보겠습니다. 16번은 지금 보시면은 그 1번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1번 같은 경우 그 건강 클리닉 있지 않습니까? 장애 그 재장애 생활 자금인데 저도 이거 솔직히 좀 잘 암기 어렵더라고요. 그래 재장애 생활 자금이 있다. 이건 주계약 내용이니까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일정 수준까지 한 학생들은 암기를 하겠지만 이게 뭐 3%인지 3% 이상 50%인지 정확하게 좀 기억하는 학생들이 진짜 이제 해독 많이 쌓은 학생 아니라면 있지 않습니까? 약간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뭐 주계약 내용이고 수업 시간에 이런 거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정리를 하는 학생들은 정리를 했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다른 선지들이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보시면 있지 않습니까? 자, 간편실손보험 있죠. 요거는 지금 보시면 입원 시 질병상해당 최대 1억 통원 시 최대 100만 원을 준다. 1억 너무 많이 주죠. 실손 간편, 실손 의료비 치고는 그러니까 이게 노후실손 수치예요. 그래가지고 틀리고. 자, 그다음에 치매간병보험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어려운 게 맞았네요. 이 문제도 이제 상당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적어도 이제 2번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3번에 지금 보시면은 우체국 치매간병보험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보험 기간 중 계약일 이후에 질병으로 인해서 경도 치매 상태로 진단이 되고 그다음에 90일 지난 후에 최종 진단 2번 진단을 갖다 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경도든 중도든 뭐 상관없이 그러니까 그런 경우 이제 1회 보험료를 갖다 지급한다. 얼핏 보기는 맞아 보이는 데 있지 않습니까? 맞아 보이는데 요게 틀린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요게 계약일이 아니라 있지 않습니까? 보장 개시일 이후에 그러니까 교과서 표현해 보면 이게 왜 다르냐면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보장 개시일 잘 보고 들어가라고 했죠. 그러니까 간병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치매보험 이런 것들은 1년 후부터 보장이 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약일이랑 보장 개시일이 차이가 나는 거지. 근데 이거를 갖다 문장으로 풀어서 이렇게 이제 해놨더라. 이거 하나만 내용으로 갖다 얘기했더라면 학생들이 실수를 잘 안 했을 건데 요 내용이랑 이 내용으로 갖다 지금 결합해서 오답을 갖다 구성하니까 학생들이 이제 여기서 또 낚인 학생들이 또 꽤 있을 것 같아요. 요 문제도 좀 어려운 문제 중 하나였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이제 10번 좀 어렵고 있죠. 10번은 그 뭐였죠? 이 17세 딸이 그러니까 실버가 적용이 안 된다는 그 포인트를 갖다 파악을 했으면 학생들이 맞출 수 있는 문제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16번 요것도 꽤 어려운 문제였죠. 그다음에 이제 4번 보겠습니다. 당뇨 안심 있지 않습니까? 당뇨 안심 같은 경우는 50% 이상인 경우 장애 상태가 되었을 때 장애보험금을 지급한다. 이것도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 당뇨 안심에서 어떻게 보면 기억해야 될 주계약에 있어서 기억해야 될 내용이 2개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2개 중에 이제 하나라서 그리고 제가 교과서에도 그 정석에도 보니까 꽤 중요하다고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가지고 이제 그걸 기억하셨던 학생이면 요걸 보고 이제 정답을 찾아낼 수도 있었는데 문제 전체가 좀 어려웠습니다. 3번 선지도 좀 어렵고 1번도 좀 까다롭고 4번도 조금 까다로운. 하지만 이제 1, 4번 내용들 3번 내용들 전부 다 이제 주계약에 포함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일정 수준까지 공부하는 학생들은 맞추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17번 들어가겠습니다. 17번 같은 경우는 자 일단은 이제 첫 번째는 급여 실손 의료보험 있죠. 여기에 주계약의 보장 내용 변경 주기 요건 기본이죠. 그러니까 요거 5년이죠. 근데 이제 이 5년만 알면 있지 않습니까? 5년만 알면 일단은 정답이 3, 4번으로 줄어들어 버려요. 3, 4번으로 줄어들어 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나와 다가 조금 난이도가 있는 내용이에요. 조금 난이도가 있는 내용. 지금 보시면은 그 든든한 자녀 지킴이 있지 않습니까? 상품 내용이 30세, 80세, 100세. 근데 요거는 이제 한 중고수 정도 되는 학생들이라면 암기를 했지만 약간 이제 초보자 티를 갖다 못 벗어나는 학생들은 요거를 갖다 정확하게 암기를 못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구제 수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그러니까
요 두 개가 경쟁자니까 요 세 개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이 확실히 알면 이 문제는 틀리기 어려운 문제예요. 이런 문제는 문제 유형 자체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나름의 안전보험 요거는 중환자실에 입원했을 때 1일 이상 1일 이상 입원 일수 1일당 그리고 이제 60일 한도입니다. 요것도 이제 중고수는 돼야지 암기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근데 이제 되게 깜찍한 초보자들도 암기할 수 있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암케어 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주계약 암진단형에서 암보장 개시일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한다. 단 피보험자 나이가 몇 세 미만인 경우 암보장 개시일 계약일 자체를 갖다가 바로 한다. 15세 미만일 때 우리 애들은 귀엽다고 이 뭐예요? 그러니까 암보장 개시를 갖다 해줄 때 그 유예기간 있지 않습니까? 유예기간을 갖다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뭐 암기하는 게 아니라 꼭 암케어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있지 않습니까? 뭐 그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요게 이제 거의 고져주는 지식이죠. 그 15만 확실히 알아도 있죠. 요 5랑 15만 확실히 알아도 정답이 3번 그냥 고져주는 문제예요. 고져주는 문제. 이런 문제는 풀 때는 만약에 시간이 없는 상황이다. 시간이 충분히 남는 쉬운 시험이다. 실수하면 안 되는 시험이다. 그러면 이거를 갖다 전부 다 한번 봐주면 좋지만 시간이 촉박한 시험이다. 촉박한 시험이다. 그러면 이 세 개 중에 제일 만만하고 확실한 거를 갖다 딱 골라서 거기서 승부를 갖다 보셔야 돼요. 이게 이제 그나마 봄이 좀 이렇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약간만 이런 거 접근하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번 시험에 그나마 합격 컷이 지금 70점대를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이제 이게 막 예금이라든지 우편 정도 수준으로 꼬아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이번 컷은 아마 이제 70대 초반이나 60대 정도로도 떨어졌을 거예요. 전반적으로 한 뭐 69점, 막 70점 뭐 이렇게 컷이 형성이 됐을 거예요. 근데 그나마 보험이 여러분을 살려준 겁니다. 근데 보험이 좀 어렵게 나왔더라도 또 괜찮을 것 같아요. 평균이 떨어져 버리니까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제 멘탈 튼튼하고 침착하고 시간 조정 잘하는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제 푸는 요령이 있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이제 고득점을 받고 이제 합격을 하게 되세요. 자, 그다음에 이제 18번. 세 문제가 조금 까다로웠는데 10번 그리고 16번 그리고 이제 18번 요 세 개가 조금 까다로웠어요. 근데 세 개를 못 푸는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충분히 연습하고 그 이제 문제 푸는 요령도 어느 정도 이제 그 물이 오른 이런 학생들은 세 개가 못 푸는 문제가 나와도 이거를 갖다 4분의 1로 찍는 게 아니라 거의 2분의 1까지는 확률을 갖다 높여요. 높여가지고 그 상태에서 뭐 찍든지 풀든지 합니다. 그래가지고 세 개 모르는 거 나오면 실력 있는 학생들은 거기서 한 2개라든지 적어도 1개 이상은 맞춰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험이 우리가 정상적으로 수험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약간 연습이 되는 학생들은 90점 이상이 많이 나왔어요. 90점 이상 꽤 있어요. 뭐 아까 얘기했던 그 4개월 공부한 학생도 보험 만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4개월 공부하고 커밀 공부하고 우편 공부하고 뭐 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가능합니다. 이게. 근데 그 학생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알찬 전환 특약 있지 않습니까? 적립부분 순보험료 신공시 이율 3를 적용하여 있죠. 저축성 보험의 최저금리 1%를 보증한다. 딱 맞아 보이죠? 근데 여기서 진짜 함정을 좀 구질구질하게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3대 3으로 파놨어요. 3대 3으로. 근데 솔직히 이거 보고 저라도 시험장에서 이제 판단 안 됐을 것 같아요. 이거 아마 왔다 치고 넘어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예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전부 다 저축성 보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축성 보험과 관련된 문제도 좀 골고루 출제된다고 전체적으로 보고하라고 했는데 진짜 말 그대로 골고루 출제가 됐죠. 그 중에서도 이제 파워 적립과 그린 저축 보너스 요게 이제 기본이니까 요 두 개를 갖다 이제 조금 더 이제 신경 써서 보고 가라 그랬어요. 근데 일단 요것도 나왔는데 골고루 출제가 됐습니다. 파워 적립형이 특이하게 이제 이자 지급형이 있다고 했어요. 보험 기간이 3년, 5년, 10년. 이자 지급형은 10년짜리밖에 없어요. 3년짜리밖에. 그리고 확실히 틀린 거죠. 그러면 이제 니은을 제꼈죠. 니은이 틀렸으면 정답이 될 수 있는 게 기역, 리을밖에 없습니다. 요거 두 개밖에 없어요. 요거 두 개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린 보너스 있죠. 요거는 5년 만기 시까지 5년 만기 시까지 유지 시 최초 계약일로부터
UGC 계약일로부터 최초 1년간 보너스 금리 1.5%를 추구한다. 요거는 딱 예상됐던, 제가 수업 시간에도 그린 보너스 저축보험 플러스에서 딱 출제 포인트, 실제로 이제 뭐 연습 문제 이런 것도 만들어 놨고 여러분이 이제 그 예상된 출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그 요걸 보니까 지금 보시면 있지 않습니까? 그 3년 그리고 5년 만기 10년일 때, 자, 그 최초 1년간 1%, 1.5%, 2%의 추가 금리를 갖다가 적용한다고, 그 1.5%, 3%네, 3%. 3%의 추가 금리를 갖다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5년이니까 1.5%를 갖다 추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원래라면 여러분이 이걸 갖다 맞다고 봤으면은 지금 정답이 없는 문제가 돼 버려요. 가지고 이제 요게 확실히 틀렸거든요. 요거 확실히, 요것도 출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요게 틀리고 니은 틀리고,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디귿이 확실히 또 맞아요. 우리가 예상하는 출제 포인트 확실히 출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지금 정답이 될 수 있는 게 이 두 개인데 기역이나 디귿 중 양자택일을 여러분이 한 문제를 갖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을을 보고 있지 말고, 이 상황에서는. 그래서 보면은 이거는 확실히 우리가 예상했던 출제 포인트예요. 출제 포인트.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뭐 그 여기서 이제 오류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끌어내야 되는 거죠. 요런 거는 아주 중요하게 수업 때 강조했던 출제 포인트이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약간 침착하게, 여기서 이 3이 틀렸다는 걸 여러분 찾아내지 못하시더라도 뭔가 꼼수가 있을 거다, 그러면서 이제 하면은 뭐 이렇게 정답을 갖다 찾아낼 수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18번도 약간 이제 2분의 1 정도 확률의 어려운 문제이긴 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19번 보겠습니다. 19번도 19번도 이제 뭐 좀 골고루 나온다고 하고, 제가 그 골고루 나온다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그나마 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그 전년도에 그 우체국 연금보험 유배당 문제가 메인으로 나왔으니까 올해는 이제 무배당 우체국 연금 요거 중심으로 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연금저축보험 요거랑 요거 두 개를 갖다 좀 언급을 해드렸어요. 근데 이제 요 두 개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제 섞여서 문제가 나왔죠. 그러니까 무배당 우체국 연금보험은 있죠. 확정기간 연금형은 연금 개시 이후에도 해지가 가능하다. 자, 원래는 연금보험을 갖다가 이제 해지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확정기간 연금형이랑 상속형 연금 있지 않습니까? 요 두 개는 연금 개시 후에 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번 있죠. 우체국 연금보험, 얘는 무배당 안 붙었으니까 유배당이에요. 얘는 생존연금은 종신연금형, 상속연금형, 확정기간연금형, 그리고 더블연금형이 있다. 자, 요거는 수업 때도 강조했어요. 요거는 무배당 연금보험과 유배당 연금보험을 크로스해가지고 요 두 개 구별해가지고 정리를 하라고 했는데, 요거는 무배당 연금보험에 대한 생존연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예상했던 우리가 포인트라서 이런 거는 틀림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기역 맞고 니은 틀렸고 정답이 이거네. 바로 나오네요. 그러니까 더 안 봐도 돼. 시간 없으면. 그러니까. 근데 이제 뭐 그 시간이 많이 남는 학생들은 이런 것도 봐야 되죠. 업계동무 연금보험이 있죠. 보험 수익자는 피보험자와 동일해야 되며, 업계동무가 그 장애인들을 위한 보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험 수익자,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된다는 그 조건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험 수익자로 갖다 처음에 장애인으로 가입했다가 멀쩡한 사람으로 막 바꾼다든지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보험 수익자 변경이 불가능하다. 요 맞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체국 연금저축은 있죠. 1보험기간 중에 재장애보험금을 지급하고 2보험기간 중에 생존연금을 지급한다. 1보험기간과 2보험기간 요 구별해가지고 1보험기간에 재장애보험금을 갖다 지급하는 거는, 이거는 연금저축이 아니라 연금보험이라고, 이거는 기본 때부터 처음에 구조를 잡을 때부터 되게 강조를 했던 내용이에요. 이 문제도 이제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거의 기본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20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제가 이제 또 적중한 내용 중에 하나가 세제 나온다 했어요. 세제 나온다. 세제 나올 거니까 세제 잘 보고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이제 세제 나올 건데 잘 보고 하라고 하고,
그쪽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제가 이제 저축보험 쪽으로 조금 더 이제 세제를 갖다 보호해달라 이렇게 했어요. 전반적으로 나올 확률이 높다고 세제 쪽에. 근데 지금 보시면 이제 뭐 세제와 관련된 전체적인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전체적인 문제. 그런데 정답은 저축보험이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이제 다른 틀린 거부터 하나하나 확인해 보죠. 에버리지 상해보험 있지 않습니까? 보장성 보험이죠. 보장성 보험은 근로소득자가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 12%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자, 우리 보장성 보험은 기본적으로 이 구조로 갖다가 기억을 하셔야죠. 제가 되게 여러 번 그려드렸죠. 자, 100만 원 근로소득자 12%, 장애인 15% 기억나시죠? 예, 에버리지 보험 보장성 보험이죠. 근로소득자인 경우에는 100만 원 12%. 틀렸죠. 틀렸죠. 요 600만 원이라 해서 틀렸죠. 그다음에 2번. 자, 우체국 연금보험. 얘가 연금보험, 얘가 연금저축이죠. 둘이 이름은 비슷하지만 다르다고 했어요. 연금 보험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그 세액공제가 아니라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했어요. 맞죠? 연금 저축이 세액공제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틀렸어요. 이 구조만 파악을 하시면. 그 다음에 이거 연금보험이죠. 연금보험. 얘죠. 그러니까 연금보험인데 또 뭐라고 하고 있어요? 또 세액공제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도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비과세. 얘들이 세액공제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맞을 수 있는 게 지금 4번밖에 없어요. 4번. 연금저축보험. 요거는 이제 해지하는 경우 연금저축보험은 세액공제 같은 거 가능하거든요. 요런 애들은 연금저축보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갖다 이제 해지하는 경우 있죠. 해지하는 경우에는 약간 뭐 페널티 비슷하게 해가지고 15%의 이런 이제 연금 외 수령해가지고 세금을 갖다 부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망 등의 부주기한 사유로 해지를 갖다 한 경우에는 있지 않습니까? 야, 네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됐구나 해가지고 이제 연금소득세 해가지고 3.3에서 이제 3.5에 있지 않습니까? 5에 낮은 연금소득세를 갖다 이제 부과를 갖다가 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이제 세액공제도 되고 있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세금을 낼 때, 연금을 받아서 세금을 낼 때도 있지 않습니까? 몇 가지 이제 이런 그 인센티브가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지금 내용입니다. 4번이 이제 조금 어렵긴 해요. 하지만 이제 1, 2, 3번 명백하게 틀렸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이 시험 직전에 이제 제가 얘기한 대로 세제를 갖다 한번 쫙 보고 들어갔다라면 어렵지 않게 이 문제를 갖다 맞출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18번. 좀 까다롭지만 침착하게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 뭐가 더 확실한지, 뭐가 더 확실하지 않은지 이걸 구별했다면 18번 맞췄을 거예요. 맞췄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좀 까다로운 게 뭐였죠? 18번. 그리고 10번. 그 딸내미한테는 있죠. 실버용 고당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16번 있죠. 요 세 개가 조금 까다로웠어요. 좀 까다롭고, 요 세 개를 갖다 이제 약간 침착하게 커버할 수 있는 학생들은 혹은 이제 확률적으로 찍었더라도 있죠. 한 그 90, 95까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요런 시험이었습니다. 근데 뭐, 제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있죠. 실제로 학생들, 공부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번 시험은 보험이 이제 어렵게 느껴졌던 이유가 우회가 시간을 끄는 문제들이 많았거든요. 시간이 촉박했을 거예요. 커밀도 시간 끄는 문제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느껴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모든 공부를 일정 수준까지 완성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시간 배분을 갖다 잘 할 수 있는 연습이 된 학생들이라면 충분히 이제 뭐 90점 이상 받을 수 있는 시험이었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험 해설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